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상속재산 파산의 쟁점 다섯 번째 시간이죠. 상속재산 파산 신청 의무의 삭제 필요성.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299조 2항은 상속재산 관리인, 우리나라는 재량이라 그랬죠. 그리고 상속재산, 상속인 중에 한 명을 선임을 해야 되고요. 일본은 이제 필수고요.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이나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처럼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일정한 경우 파산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조 제2항에 따라 대표적으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입니다. 학설은 만약 신청권자들이 이런 신청 의무에 위반하여 상속채권자나 수중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 의무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299조 2항은 1962년 제정된 구파산법 162조 제2항이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구파산법 규정은 일본이 구파산법 규정을 참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우리와 가장 유사한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상속재산 파산 신청 의무의 내용과 비판론을 살펴보고 상속재산 파산 신청 의무를 삭제한 파산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를 전제로 우리 채무자회생법상 상속재산 파산 신청 의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 의무에 관한 일본의 규정과 논의, 구파산법상 상속재산 파산 신청 의무와 근거, 2004년 파산법 개정 이정의 구파산법, 일본 구파산법입니다. 제136조. 1항은 상속재산 파산 절차의 신청권자에 관한 규정하면서 동조 2항에서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한 때 파산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136조 2항은 우리 채무자회생법 299조 2항과 대응했습니다. 일본 파산법 136조 2항에서 신청 의무를 부과한 취지에 관하여 민법상 공익법인이 이사 내지 청산법인이 청산인과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법인처럼 규정되어 있다고. 파산채권자인 상속채권자 내지 수중자뿐만 아니라 신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속인을 위해서도 파산재단이 되는 상속재산을 성실하게 관리 내지 청산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청산법인이 청산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파산 절차에 의하여 공평, 평등한 변제를 강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파산 신청 위반의 효과는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있겠죠. 독일민법 1980조는 상속인이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속인은 채권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민법 1985조는 상속재산 관리인에게도 1980조에 따른 파산 신청 의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일본 파산법은 신청 의무자의 의무 위반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학설은 구일본 파산법 136조 2항의 신청 의무자가 파산 원인의 존재를 발견했음에도 즉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아 상속채권자, 수중자 또는 신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한정승인자의 부당변제 책임에 관한 민법, 일본 민법 934조를 유추 적용하여 신청 의무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 의무자가 파산 원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민법상 청산 절차의 효력. 일본의 학설은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초한 청산 절차는 구일본 파산법 제136조 2항의 신청 의무 위반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해도 유효하고 본조의 신청 의무는 파산 외 청산 절차를 배척하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를 제공하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는 일본 민법 929조의 배당변제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다른 절차를 배제할 강행적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채권자 또는 수중자 측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비판론과 2004년 파산법 개정. 일정한 경우 파산 신청 의무를 규정한 일본 파산법 136조 2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1. 개인이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파산 사건은 자산, 부채의 규모가 크지 않고 권리관계도 복잡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반드시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필요성이 있지 않고 한정승인 등 민법상의 간이한 절차로도 이해관계인이 이익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경우도 많다. 그렇죠.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몇만 원을 예금 같은 거 그런 거를 엄격한 파산 성공 절차에 의해서 할 필요가 없죠. 간단하게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상속채권자 또는 수중자에게 구일본 파산법 130조 1항에 따른 파산 절차 개시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파산 절차에 엄격한 신청을 희망하는 채권자는 파산 신청을 하면 되겠죠. 자기가 채권자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파산 신청권 행사하여 파산 절차의 개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죠. 3. 일본 민법상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불이익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의 평평을 고려한 상속재산의 청산 절차로는 불충분한 제도이지만 일본 민법은 한정승인자에게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에게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한정승인에 기초한 간이한 청산이 사실상 상속재산 파산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 파산의 이용 건수는 아주 적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적냐면요. 1950년부터 62년까지 기준으로 50년 1건, 61년 2건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상속재산 파산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일본은 그냥 민법상의 간이한 한정승인으로 다 대체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상속재산 파산을 일본은 사문화가 됐을 정도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최근에야 뭐 900건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00건 정도로 떨어졌지만 뭐 올해는 24, 25도 이제 나와봐야 알지만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번째,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파산 신청 의무는 1983년, 1938년 상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중간법인의 이사나 사원에게는 파산 신청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조하에서 공익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포괄적인 재산의 관리자에 있어서 파산 신청 의무까지는 부과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속재산에 관해서 이와 다른 취급을 할 이유가 없죠. 이와 같은 비판을 고려하여 파산 신청 의무를 규정한 구일본 파산법 136조 2항은 평성 16년 2004년 파산법 개정을 통하여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현행 일본 파산법은 상속채권자 또는 수중자 외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상속파산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파산 신청 의무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일본 파산법에서는 채권자가 엄격한 절차에 의한 청산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주체적으로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엄격한 상속재산 파산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신청권을 줬기 때문에 그때는 상속재산 파산으로 하고 굳이 그 정도가 아니다라 그러면 번거롭게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채무재생법 파산 신청 의무 규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기존의 비판론과 옹호론이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의무적으로 상속재산 파산을 하도록 규정한 채무재생법 299조 2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론이 있다고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서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 대하여 각 채권액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고 실제상 한정승인의 절차에 의하여 상속채권자 등의 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 위 규정이 가능할 여지는 거의 없으므로 한정승인자에게 파산 신청권을 인정하면 충분하고 신청 의무까지 부과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이 정상적으로 행해진 경우 채권자는 상속재산 파산이 행해진 상태와 비교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의 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실제로는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도 드물 것이고 실무상 상속재산 파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이 행해지는 것이 통상이므로 상속재산 파산이 우선적인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판론이 적이 되고요. 반면 간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청산 절차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파산 절차 내에 간이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타당하고 상속재산이 채무 초과인 경우 상속재산이 청산은 상속재산 파산 절차로 일어나야 한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 의무를 규정한 현행 채무재생법의 태도를 지지하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64 누구죠? 최준규라는 분이 현행법을 태도를 지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62, 63 각주 전병서 이분은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재산 파산 실무와의 괴리. 신청 의무에 관한 제299조 2항은 현재 실무와도 괴리되어 있습니다. 위 3위 가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긴 하나 이는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한정승인 사건이 앞서 봤죠. 4%에 불과하다. 연간 2만 3천 건 정도가 한정승인이 접수되면요. 그 중에 4%, 한 800에서 900건 정도만 상속재산 파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재생법 299조 2항이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채무 초과 상태임을 발견할 때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대부분의 한정승인 사안에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 의무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문화가 냈던 얘기죠. 의무 규정. 파산관계인 보수 예납과 관련된 문제. 상속재산 파산 신청 의무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실무와 같이 신청인에게 예납을 시키고 있죠. 예납명령을 통하여 파산관계인 보수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경우 개인 파산 사건과 동일하게 예납명령을 통하여 지금 현재 40만 원의 원칙이죠. 파산 선고 이전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파산관계인 선임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회생법 실무준칙 361조 제2조 3조에 따르면 예납금 그쵸 40만 원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5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 5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떠냐면 이제 빌라, 다가구나 다세대 빌라, 다가구 빌라를 임대인으로서 이제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가끔. 근데 그게 수십 채다. 그런 경우에는 예납금이 300에서 500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실무준칙 376조 제2조 4조 2호에 의하면 해당 예납금은 물론 이제 지금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재단 채권으로 추후 보도받을 수 있지만 파산재단이 형성되지 않는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경우 종국적으로는 신청인이 자신이 재산으로 파산관계인 보수를 부담하게 되죠. 즉 피상속인이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 파산 신청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파산관계인 보수 지급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상속인이 스스로 청산 절차를 이행하게 하더라도 청산이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 의무와 예납금 납부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하다. 따라서 상속 한정 승인한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 파산 신청 의무와 예납금 납부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 실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해결 방안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파산재단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시 폐지를 하는 방안, 보수 지급 없이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 없는 친족 등을 파산관계인으로 선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최종적인 검토 의견은 한정승이나 재산분리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엄격한 절차에 의한 상속재산 파산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실무상 한정승이나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신청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청산 절차는 여전히 유효하고 신청 의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파산관계인이 보수를 부담하게 하는 현행 실무를 고려하면 채무재생법 290조 2항은 신청 의무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는 상속재산 파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속재산이 거의 없거나 청산 절차가 매우 간이하게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들까지 일률적으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의무화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절차의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일정한 경우 파산 신청 의무를 규정한 부과한 세무재생법 292항은 삭제되거나 상속재산관리인과 유언집행자에게만 그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상속인에게 굳이 상속재산 파산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발견했을 때 즉시 이걸 위반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신문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 삭제해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상속인은 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뭐 개정해나 안 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상속재산 파산에서 한정승인에서 상속재산 파산으로 이행되는 거는 4%에 불과하다. 4%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전국에 한 2만 2, 3천 건 정도가 이제 꾸준히 한정승인으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 4% 연간 한 800건에서 900건. 근데 작년에는 갑자기 503건으로 또 줄었어요. 그건 아마 인터넷 유튜버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버에서 유튜버들이 변호사들이나 이런 법무사 유튜버들이 인플루언서들이 기본적으로 민법상 한정승인하고 상속재산 파산을 설명을 하면서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견해를 밝힌 그런 유튜버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굳이 상속재산 파산까지 해서 비용 쓰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간단한 사건에 있어서. 그런 영향 때문에 예전에는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안내하면 뭐 진짜 이걸 해야 되는 줄 알고 쓸 필요 없는 사건도 많이 들어왔죠. 뭐 예를 들어서 예금이 몇만 원 빼니 없는데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법원에서 했죠. 그런 사건이 지금도 한 20, 30% 들어오죠.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에 대해서까지 굳이 그쵸? 돈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 파산도 어차피 관제인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누구를 조사합니까? 상속인을 조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사에 부담을 느껴서 뭐 과거의 어떤 상속인의 기본 재산을 예금 거래 내역이라든가 금융 거래 내역을 깊이 있게 조사해서 조사의 어떤 부담, 망인의 재산을 좋아해요. 망인을 조사해야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망인의 그 예금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봐요. 활동, 비활동 계좌 내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해서 금전이 이동한 경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시기 한 몇 달 전에 배우자나 아니면 뭐 장남 아니면 자녀한테 돈이 부채는 뭐 2, 3억인데 몇 천만 원이 송금이 됐어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재산 은닉이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하는데 그런 의심이 하나도 없는데 막연히 상속인한테 상속인이 3명이 예를 들어서 계좌 다 까십시오. 그쵸? 그러면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그 부담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한테 받은 게 전혀 없는데 본인 계좌를 의심이 있을 때 까란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일부 파산관제인이 아마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망인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조사를 했어요. 한 3년치 조사해봤더니 주민세 외에는 낸 게 없어요. 그러면 굳이 배우자나 자녀들의 재산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망인이 교묘하게 생전에 재산을 은닉해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취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신탁 해놓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 근거가 아무리 명의신탁이라도 뭐 과거 예를 들어서 한 5년에서 10년치의 망인의 금융거래 내역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아니면 소득금액증명서를 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하고 사업자를 다 조사해봤더니 형성된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망인의 어떤 상속인들에 대한 재산을 까볼 필요도 없죠. 그쵸? 뭐 은닉할 만한 연결고리가 없는데 굳이 배우자하고 상속인들 재산을 조사하겠다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내라. 그 다음에
전 계좌를 다 내라.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그래서 이제 서울회생법원은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서도 14가지로 딱 그 제한한 의무를 했는데, 뭐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직원이, 사무장님이,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무장님이 모 관제인에 대해서 사소연하는 걸 들었어요. 상속재산 파산에서. 너무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데 그 조사를 빡세게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 아무튼 그 신청 의무는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는데, 뭐 법에 개정이 되나 안 되나, 그건 뭐 여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실무가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한정 승인자의 4% 정도 4% 정도가 이제 4% 정도만 상속재산 파산으로 가고 있다. 그걸 기억해 두시고, 지금 이제 로또 같은 거에 이제 제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한정 승인이라고 치면은 물론 이제 다른 한정 후견하고도 이제 일부 키워드가 겹치는 측면이 있지만, 한정 승인에서 이제 지금 한 120개 정도의 질문이 1년 동안, 1년 내, 1년 정도 동안 답변을 못 받고 있어요. 그건 이제 결국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돈이 안 되는 거죠. 상담을 해봐야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질문만 올리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자체가 워낙 간이한 절차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간단하게 맡겨도 뭔가 궁금한 거는 이제 물어보는데 거의 대답 자체가 많이 방치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120개 정도를 이제 한번 이제 싹 청소를 해서 지금 하루에 한 AI 도움 받아서 좀 상담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이제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방치되지 않도록 간단하게라도 한번 핵심적인 거를 지금 해서, 그래서 이제 한정 승인 자체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아주 간이한 절차로 인식되고 있죠.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가 부동산이 좀 복잡한 거는 상속재산 파산을 꼭 하셔야 되고, 기타 예금 정도만 있다, 보험해약환급 정도만 있다. 이제 보험해약환급금과 관련해서도, 보험해약환급금과 관련해서도 이제 망인이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 고유재산인 보험금하고도 이제 상계 처리하는 경우가 지금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언론사에도 인터뷰한 거를 해줬는데, 사실상 좀 보험사에서 무리하게 상계를 주장하는 거죠. 신용대출하고 보험해약환급금과 상계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쳐도, 망인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보험금과도 상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좀 많이 달려요. 결국 이제 보험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고, 아무튼 한정승인 신청 의무, 이건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의무 있어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없고, 그렇죠? 실제로 4%만 하고 있다. 96%나 되는 사건은 사실 쓸데없는 얘기죠. 그건 아마 거의 장례비도 못 할 정도로 아마 그런 사건일 겁니다. 감사합니다.